안녕하세요. 서백기TV 서백진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3대 오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무타구치 레냐와 그가 일으킨 노구교 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제 패망을 크게 앞당긴 비공식 독립운동가는 중일전쟁의 방아쇠가 된 노구교 사건을 일으켰고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인팔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총을 한 발 쓰지 않고 4만 명 이상의 일본군을 소멸시킨 인팔작전은 일본군의 잠입한 독립운동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과연 무타구치 레냐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타구치 레냐의 초기 이력은 평범한 고급 장교에 불과했지만 중일전쟁의 방아쇠가 된 노구교 사건 때부터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37년 7월 6일 중국 완평현성 인근의 중국군과 일본군은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며 서로 무력 시위를 벌이곤 했는데요. 그러다 일본군에서 이등병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시 연대장으로 복무하고 있던 무타구치 레냐에게 곧장 보고됐죠. 무타구치는 중국군과 교섭해 완평현성 내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완평현장은 노구교는 중국 영토이며 일본군이 동의도 없이 사격훈련을 실시해 주권을 침범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행방불명된 병사에 대한 우리 측 책임은 없다. 일본군이 성내에 들어와 조사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하지만 양국의 우호를 생각해 날이 밝으면 우리 측 군경의 조사를 시키겠다고 회답했죠. 하지만 기세등등한 일본군은 성안 조사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을 포위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중국군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심야에 실종 병사를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고 일본군 또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실종된 병사는 사실 점호 20분 후 무사히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일본군 장교가 병사의 명예를 위해 차마 보고할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부에 알리지 않았죠. 이후 일본군의 면담 제의를 통해 완평현장과 일본군이 협상을 진행합니다. 일본 장교는 실종 병사가 무사 복귀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밝혔지만 윗선 보고를 위해서인지 행방불명 상황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며 쌍방 합동조사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교섭을 무사히 마쳤다면 이 일이 이미 복귀한 병사를 찾았던 황당한 일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이 무타구치 레냐는 여기서 끝낼 마음이 없었죠. 일본군 실종 사건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일개 연대장에 불과했던 무타구치 레냐는 돌연 공격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는 분명한 월권 행위였기 때문에 협상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일본군 장교는 정말 공격해도 됩니까? 라고 전화로 되물었고 무타구치 레냐는 정말 공격하란 말이다라며 소리 지르며 재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중국군은 퇴격했고 직접 교전에 참가하지도 않은 무타구치 레냐는 어디선가 구해온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기자들을 모아 중국군의 도발을 격퇴했다며 스스로 용맹함을 선전했습니다. 노구교 사건으로 촉발된 긴장은 본격적인 중일전쟁으로 이어졌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본군 전력의 30%를 묶어두게 됩니다. 중국이 워낙 넓은 탓에 전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인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이런 확장주의적 행보는 다른 열강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석유 수입 90%를 차지했던 미국은 만주 이후의 전 지역의 철수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석유 없이는 전쟁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순순히 철수하는 대신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을 공격하며 동북아 동남아 남태평양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4년 후 핵폭탄 2발이 일본 본토에 떨어지게 됩니다.